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13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 측면에서 용기라고 하는 것이 또 포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또 그러한 이제 기능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화장품 용기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화장품 용기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용기를 갖다 설계하는데 가져야 될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 또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통은 제품에 이제 우리가 출시해서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 제품, 그 화장품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미,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개념, 컨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떠한 개념들, 어떠한 컨셉을 갖다가 담을 것이냐, 또 어떠한 의미, 어떠한 상징성을 이 제품에는 담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서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즉 설계를 이제 하는 거죠. 화장품 용기를 어떠한 형태로, 뭐 둥근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은 좀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각을 갖다가 주면서 이제 할 것인지, 타원형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개념조차 이제 컨셉을 갖다 처음부터 이제 잡게 되는 거죠. 뭐 이 용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그 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장품을 고를 때 겉에 디자인만 보고 고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샘플을 갖다 좀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보통 열어서 향을 먼저 맡아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감성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제품의 컨셉에 맞춰서 어떠한 향을 담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용기와 관련된 이제 설계 측면에서 담아야 될 컨셉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검토돼야 될 그런 이제 내용들은 1차적으로 용기의 기본 기능, 용기가 가지고는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물의 보호라든가, 그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어떤 이제 사용성인 부분, 또 안전성인 부분, 그리고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이제 소재를 갖다가 이제 고르게 되는 것이겠죠. 2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온 용기를 생산하는데 좀 뭐랄까,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높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산업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용기 제작 업체가 다르고 또 용기를 갖다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조금 더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디자인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생산성이 이런 디자인을 갖다가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 디자인을 갖다가 반영을 한 그런 용기들이 효율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도 사실은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처럼 제조를 주로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요소는 이제 빠지겠죠. 두 번째는 충전이라든가, 우리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조와 생산,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충전이라든가 포장, 이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 용기가 과연 적절하냐, 내용물을 담는데 충전하고 포장하는데 이제 적절한 그런 이제 용기이냐,
라는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테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내용물을 담은 용기가 유통 단계에서 외력에 의해서 어떤 파손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내구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이렇게 1차적인 검토와 2차적인 요소들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하고서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최종 검토하는 부분들은 품질 보증 수준을 갖다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물의 변질 또는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유지를 할 것인지.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이제 광해 차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미생물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온도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검토할 부분이, 자, 이 용기가 법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요소 또는 어떤 이제 그 배상 책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실제 이제 화장품 용기를 갖다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화장품 용기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화장품 용기를 이제 디자인하고 또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컬러의 또 어떠한 모양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영될 요소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질을 갖다 이제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플라스틱도 왜 재질? 교수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 다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뒤에 또 재료에 대해 측면에서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열 경화성 수지를 갖다 쓰는 것이 좋을지, 열 가소성인 수지를 갖다 써야 되는 것이 좋을지. 열 경화성 수지라면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페놀 수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열 가소성 수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을 가하면 변형이 되는 폴리에틸렌부터 시작해서 폴리프로필렌, 또 PVC, 또 페트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종류, 또 뭐 아크릴 계통, 또 폴리 스타일렌 계통,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재질들을 갖다 이제 선정하는데 이제 고려될 요소들이 이제 뭐냐면은 내용물의 보존성이에요. 플라스틱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체라든가 빛을 갖다 이제 투과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용물이 이제 어떤 그 변질이 되거나 변색이 되거나 변치가 되거나 또는 수분이 감소하거나, 또 어떤 내용물을 갖다가 이 플라스틱 용기가 흡착을 일부 하거나 이런 요소들도 있고, 내용물이 산화되거나 분해되거나 또 그 내용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화장품의 향 이런 것들도 흡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재질을 쓸 것인지. 그래서 특히 향에 좀 강한 그 용기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계통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얘네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 버리고 이런 부분까지 재활용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또 유통과 관련된 그런 조건들도 역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바로 내용물의 보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안 되는지, 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흡착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산화 분해하는데 용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런 요소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내열성이 있는지 열에 약한지, 높은 온도에서 막 뒤틀어지고 변형이 되거나 이런 곤란하잖아요. 또는 파손이 되거나, 또 내한성이 있는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금이 가고 또 파손이 되고 이럴 우려성이 있는지, 팽창과 수축에 따라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 내열성이나 내한성 이런 데 이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전뿐만이 아니라 수성이라든가 보관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전부 고려를 해서 재질을 갖다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기의 기능성이에요.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용기의 외관이라든가 사용과 관련된 좀 사용하기 편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용기의 색상이라든가 사용성을 위해서는 사용의 이제 편리성을 갖다 위해서는 순수한 용기 자체, 내용물을 담는 용기 자체만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뽑아내서 쓸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뚜껑을 닫아서 뚜껑을 열고서 찍어서 쓸 것인지 덜어서 쓸 것인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캡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펌프형 캡이라든가 스프레이형 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기구의 기능도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재질을 갖다 선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법적인 규제예요.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용기 포장들이 어떤 이제 재활용하는 데 적합한 그런 이제 용기 포장이고 용기인지 이러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도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환경 적합성이에요. 환경에 이제 부하와 관련돼서 폐기했을 때 이런 이제 재활용을 갖다가 하는데 적합한 그런 이제 용기인지 또 그런 이제 재활용할 때는 우리가 거기다 이제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플라스틱의 경우도 플라스틱 1류, 2류, 3류, 4류 뭐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야 돼요. 폴리에틸렌인지 폴리프로필렌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페트 계통인지 폴리스타이렌 계통인지 다 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환경 적합성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 용기의 재질을 갖다 선정하는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디자인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규격은 어떠한 형태의 규격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할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디자인을 충분히 반영한 성형, 그렇죠? 이 용기의 모양을 갖다 만드는데 적합한 그러한 이제 그 형태로 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성형하는 데 있어서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곡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부분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접촉면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두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모양을 갖다 가져야 되는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거 아시죠? 거의 저렇게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탁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곡면을 갖다 살짝 준단 말이에요. 소위 R이라는 걸 준다고 해요. 예, 그 반지름을 어느 정도 반지름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요 디자인은 이제 포장 모듈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 포장 모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상자로 담았을 때 편리한 또는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박스 포장을 했을 때 편리한 그러한 이제 모듈들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단상자와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상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포장 라인에서 이동을 하고 그럴 때 세워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넘어지거나 이래도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 밑에가 좀 면적이 좁거나 이러면은 세워놓을 때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베어 벨트를 이렇게 작업하는 거잖아요. 자꾸 넘어진다라든가 이래도 이제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의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디자인 이제 포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포장 모듈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스들로 이제 쌓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그 포장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지게차로 이렇게 뜨고 그럴 때 팔레트 형태에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몇 겹으로 쌓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팔레트 형태로 몇 겹으로 쌓았을 때 강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 수송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 보관하는 데에 용이성은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지, 이러한 요소들. 그래서 디자인 형상과 규격의 설계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통한 성형성, 그리고 포장기기의 적합성,
그리고 포장 모듈의 규격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고려가 된 연후에 드디어 이제 저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디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디자인, 외형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체적인 모양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주의사항이라든가 내용물에 대한 이제 그 표시를 갖다 표기를 스티커 형태로 돼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그 용기에다가 직접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쇄가 아니라 그것을 뭐 이렇게 조각을 한 형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표면의 의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바로 그러한 디자인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디자인과 동시에 표면의 의장들, 예, 조각을 할 것인지, 인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접착식의 어떤 이제 스티커 형태로 붙일 것인지.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라벨하고 용기의 일체감이나 용기의 직접 인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갖다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용기를 갖다 조금 더 이제 금속성인 느낌을 갖다가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면서도 금속성인 느낌을 가지고요. 그래서 금박을 하거나 또는 은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프레스 가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가공 유형을 갖다 조합해서 그래서 이제 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이제 포장 그리고 용기를 갖다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앞에서부터 쭉 종합을 해본다면은 용기가 가지고 있는 컨셉, 제품의 컨셉들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용기의 기능이라든가 또 내용물과의 적합성이라든가 디자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용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험법, 포장과 관련된 시험법 그리고 어떤 이제 과거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런 용기를 사용했더니 별로 안 좋았다라든가 요런 용기는 굉장히 요러요러한 그런 기능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들을 전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디자인하고 설계하는데 또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법적인 규제로서는 약사법이라기보다는 화장품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들, 또 물류를 갖다가 수송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CAD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CAD로 디자인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생산성이 적절한지 이러한 부분들의 용기의 생산성이라든가 충전 포장 라인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요소까지 전부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가 디자인이 되고 또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용기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겠느냐?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뭐 여기 지금 칸으로 봐서 하나, 둘, 셋, 넷, 5칸, 5 종류 정도 지금 우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맨 밑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세구 용기라는 것은 입구가 좁은 형태예요. 그래서 입구가 좁은 형태는 그 몸통이 요 입구부에 비해서 커다란 형태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화장수라든가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또 뭐 그 정발효라고 얘기하는 컨디셔닝제라든가 모발용 화장품들, 또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입구가 좁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내용물들이 많은데 그 내용물들이 공기랑 많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뚜껑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용성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병의 형태라든가 또 캡을 갖다 씌워서 펌프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배출 방식을 갖다 이제 따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구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버틀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병과 같은 일반적인 병들이 그렇게 생겨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뭐 텀블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입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입구가 좁은 형태는 세구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텀블러와 같이 입구가 몸통과 거의 비슷하거나
예, 그런 형태는 이제 광구라고 얘기합니다. 입구가 넓다 이거죠. 그래서 외경에 비해서 외경과 거의 같거나 또는 거의 외경에 그 버금갈 정도로 커다란 입구를 갖다 가진 그런 용기를 광구형 용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이 경우는 아까 세구형 용기 같은 경우에 저런 거는 조금 이제 액체에 가까운 반액체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이제 제품들에 많이 쓰이는 데 반해서 광구형 용기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점도가 높아요. 펌프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게 이렇게 이제 덜어서 쓰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손으로 찍어 바르거나 또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그런 데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크림 형태일 경우에 이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트처럼 조금은 이제 딱딱한 유형에 가까운 정도의 것들, 젤 타입 뭐 이런 것들에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형 용기는 바로 이제 손가락으로 직접 쓰거나 아니면 기구를 갖다 이제 사용해서 이제 많이 쓰고, 최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크림 타입에도 적합한 그런 펌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펌프의 입구도 그 배출되는 입구도 비교적 넓어서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뭉탱이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튜브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점을 갖다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서 압력을 줘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짜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튜브 용기들. 어떤 이제 고점도의 점도가 높은 이제 크림상에 많이 쓰이고요. 이제 치약이라든가, 그쵸? 이런 데는 이제 쓰이고, 또, 헤어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용화, 유화, 분산 제품과 또 다른 이제 그런 어떤 유형인 에어로졸 용기 안쪽에 압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가압형 충전물들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액화가스라든가 또는 이제 가압가스를 갖다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기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철로 많이 만들어지거나 철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스프레이상이나 또는 이제 기포 형태 또는 폼 형태 또는 이제 뭐 젤의 형태 뭐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헤어 제품들에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용기 형태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밖에도 이제 많죠. 원통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색조 화장품에서 주로 쓰는 이제 파우더 형태의 용기라든가 또는 고체 형태, 그렇죠? 케이크 타입의 보상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볼터치라든가 이런 그런 유형의 용기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그런 용기들은 이제 컴팩트 형태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틱 형태가 있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펜슬 형태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는 최근에는 이제 이 스포이드 형태가 있기도 하고, 또는 앰플 형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용기 형태를 갖다 이제 띄게 되죠. 그래서 마스카라에 적합한 거, 또는 네일 에라멜에 적합한 거, 또는 이제 아이라이너에 적합한 거, 예. 또는 립스틱에 적합한 거, 그죠? 또는 이 아이섀도우용 펜슬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합한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사실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세구형 용기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이제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션 용기라든가, 이건 유리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용. 광구형 용기는 이제 입구가 이렇게 이제 넓은 유형. 스포이드형 용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튜브형 용기로 다양한 유형들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또 스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종합해서 보면 이제 에어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파레트 형태, 아까 파레트는 제가 이제 표현을 안 해놨는데. 파레트 형태도 이제 있기도 하죠. 이런 이제 용기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 용기의 또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래서 용기의 재료로서는 이렇게 유리를 갖다 쓰는 경우, 또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금속성인 느낌이 나도록 하거나 또는 금속 자체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유리가. 나트륨 계통
또는 칼슘 계통의 유리, 그 다음에 이제 석회 유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납을 갖다 이제 포함한 그런 유리들. 납을 포함했다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납을 포함한 유리의 경우는요 약간 무른 형태예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유리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쓰이냐면요, 청아한 소리를 내면서도 이렇게 투명성이 높아지는 바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납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크리스탈 제품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둥근 원통형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 그라인더에다가 갈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그 다음에 날카로운 면을 갖다 약간 터치를 하기 위해서 유리가 녹는다고 하는 불산이라고 하는 용에다 살짝 넣었다 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곡면이라든가 또 우리가 보통 비싼 와인잔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와인잔은 불어서 하는 거고 조금 고급형이고 다양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갈아서, 형태를 갈아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소재들이 있고, 장점들은 유리는 이제 광택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착색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내열성도 있고 화학적 내구성이 우수하고, 액체 기체를 갖다 통과시키지 않죠. 투과하지 않고, 내용물 보존성이 우수하고, 표면 가공, 또 부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도 다양한 유형이 되고요. 단점은 이제 잘 깨지고, 그렇죠? 알칼리 용출이 가능하고, 온도 상승이라든가 이런 동결로 인해서 파손할 우려도 이제 덜어 있고요. 비교적 무겁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플라스틱도 열에 강하냐, 아니면 열의 변형이 그래도 비교적 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강한 경우를 열 경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00도, 300도, 400도 이런 데도 끄떡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페놀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저거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근데 열가소성 수지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이에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 뭐 폴리스타이렌 계통, 폴리스타이렌 아크릴로나이트릴, 또 뭐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또는 폴리에틸렌 테르프탈레이트라고 하는 PET, 페트병들, 나일론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복잡하고 한 그런 것들도 비교적 형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가볍고 보존성이 우수하고, 표면 가공도 쉽고, 또 여러 가지 여기다 인쇄하는 것도 이제 편리하고요. 열에 약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기계적인 부분도 좀 약한 단점이 있고요. 잘 긁힐 수 있고, 또 수분이라든가 기체가 이제 투과될 수 있는 우려, 또 용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덜어있죠.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것들은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얇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스프레이 용기 같은 경우, 그렇죠? 고압 용기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죠. 충격이 강하고 가스 투과시키지 않고, 표면 가공으로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다 만들 수 있고요. 부식에 의해서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용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형의 용기들, 또 이러한 유형의 이제 투명한 용기들도 존재를 하죠.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다양한 유형들, 또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제 아크릴 계통이죠. 굉장히 투명성도 높고 또 뭐라 그럴까, 미관도 깨끗한 그런 이제 유형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금속류로, 특히 이제 알루미늄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금속 캔류들, 또 그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요건 이제 도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어떤 용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뭐라 그럴까, 완성도, 마감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의 이제 용기들인 것이죠. 오늘 1교시 그리고 2교시에 걸쳐서는 여러분들하고 용기와 포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2교시 시간이 돼서 이걸로 마치고요. 3교시 잠시 쉬었다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